한국 사람들한테 영어 문법 배울 때 어떤 부분이 제일 극혐이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파트가 있어요. 바로 가정법이랑 분사, 그리고 요 관계대명사 파트. 정말 많은 한국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요 관계대명사 파트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관계대명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관계대명사가 뭔지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관계대명사가 뭔지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세요. 왜냐면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그런 문법 책에는 거의 다 비슷하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와닿으세요? 이렇게 그냥 글자로만 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품사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접속사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문장에는 무조건 동사 몇 개죠? 그쵸? 한 개죠.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마치 사람의 몸에 심장이 한 개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문장 하나에는 반드시 동사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워낙 고등생물이기 때문에 뭐 평소에 그냥 한마디씩 간결하게만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다양하게 언어를 구사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한 호흡에 긴 문장, 여러 가지 문장을 계속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요 접속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접속사라는 애의 역할은 동사를 품고 있는 어떤 문장, 우리가 이거를 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과 그리고 또 다른 동사를 품고 있는 문장, 절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접속사의 접자 있죠. 이거를 접착제의 접자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대명사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대명사는 이 대자 자체가 한자로 대신할 대자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된 어떤 명사를 다시 한번 언급할 때 그 명사 이름이 길 수도 있잖아. 그리고 했던 말 또 하는 걸 영어는 기본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좀 간결하게, 좀 쌈박하게 대신 부르는 그런 명사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뭐 it이라든지 she, he, they 뭐 이런 애들이 다 대명사에 속하죠. 그리고 대명사는요, 여러분 격의 변화를 해요. 그냥 명사는 변화하지 않죠. 격 변화 같은 게 없어요. 뭐 주격, 목적격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대명사는 또 격 변화가 가능해서 she가 her이 될 수도 있고 he가 him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격 변화를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 일단 머릿속에 딱 가지고 가시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관계 대명사라는 애는 쩌는 애인 거죠. 왜 쩌냐? 이 접속사랑 대명사 이 두 개의 품사를 지가 원샷 올킬로 캐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품사를 지 혼자서 다 캐리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이 두 개를 다 대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관계대명사를 영어에서 구사할 수 있게 되면요, 굉장히 언어의 경제성 부분에서 효율이 높아져요. 왜냐면 이렇게 접속사랑 대명사는 두 단어잖아요. 이 두 단어를 그냥 한 단어, 관계대명사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관계대명사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대략 이런 거예요. 동사를 품고 있는 어떤 문장과 또 다른 동사를 품고 있는 다른 문장 있죠. 이 두 가지 문장을 이 관계대명사가 끈끈이 역할을 하면서 내가 붙여줄게 하면서 이 두 가지 문장을 한 문장으로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 끈끈이에요. 거의 접속사랑 유사하죠? 근데 접속사랑 다른 점은 얘가 대명사 역할까지 같이 한다는 거. 그래서 만약 관계대명사가 접속사랑 똑같은 거라면 관계대명사가 굳이 존재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와야겠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완벽한 구조로 와야 될 텐데 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대명사 기능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생김새라고 해놓고 이 관계대명사절의 구조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크게 두 갈래로 갈려요,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또 하는 역할이 앞에 있는 명사, 이걸 문법 용어로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명사,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어떤 역할이죠, 이게? 명사를 꾸미는 게 뭐죠? 그죠? 형용사.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대명사 역할까지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중복되는, 앞에 있는 거랑 중복되는 대명사를 아예 없애버려요. 뒷문장에서. 그러니까 관계절 안의 문장에서 앞에랑 중복되는 대명사를 하나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대명사의 자리가 주어든 목적어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경우에는 이 관계대명사 절 안에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1 불완전 구조로 와야 합니다. 만약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이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절 안에 주어가 없어야 되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이 뒤에 오는 절 안에 목적어 하나가 빠져 있어야 돼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애가 또 있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오는 이 명사, 앞에 나오는 이 선행사를 똑같이 위에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절 역할을 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구조가 얘는 뒤가 완전한 구조예요. 근데 그냥 완전한 구조가 아니라 앞에 명사가 있고 명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구조를 취한다는 게 요 둘의 차이점입니다. 일단 완벽하게 100% 이해는 지금 안 가실 텐데 그냥 여기까지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관계대명사를요, 여러분 그냥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what을 제외하고는 다 형용사는 뭐죠? 명사를 꾸미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 오는 꾸밈을 받을 명사, 즉 선행사의 종류가 어떻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명사,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달라져요. 어떤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는지. 그 관계대명사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관계대명사 종류는요, 일단 what은 논외로 하고 뒤에 가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who랑 which랑 that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형용사적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는요. 일단 앞에 나오는 꾸밈을 받을 명사, 즉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who 계열의 관계대명사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 격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격을 제외하고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뭐가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구조로 절이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관계대명사 절 안에 주어가 없다 그러면 그건 그 관계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는 대명사를 대신했기 때문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은 단순하게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되시고요.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꾸밈을 받을 명사,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를 쓰시면 되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유격은 뭐뭐의 라고 해석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가방을 샀어. 근데 그 가방의 브랜드는 똥이야. 그 똥 뭔지 아시죠? 그 똥이야. 그랬을 때 그 가방을 수식하고는 싶어. 근데 그 가방의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가방이 소유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을 때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서 whose를 써서 I bought a bag whose brand is 똥.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여러분이 앞에 나오는 명사의 라고 해석을 하시면 조금 매끄럽게 해석이 되실 거고요. 요 뒤는 명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구조가 오면 됩니다. 그리고 명사가 사람인 경우에 목적어 없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주시면 되는데 whom을 자주 쓰긴 해요. 문어체에서는. 근데 요즘은 문어체에서도 who도 꽤 많이 쓰고요. who나 whom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약간 이게 who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안 돼요. 네. 그리고 꾸밈을 받는 명사가, 선행사가 사물이나 혹은 동물일 경우에는 which를 써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which가 이끄는 관계대명사 절 안에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주시면 되고 명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구조다 그러면 소유격으로 whose나 of which를 써주시면 되는데 of which보다는 whose를 더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격이랑 똑같아요. 그냥 which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that은요. 앞에 나오는 명사, 꾸밈을 받을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I don't care. 정말 신경 안 쓰는 좀 쿨한 애예요. 그래서 저는 that을 좋아해요. 그리고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형태가 똑같고요. 소유격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 표는
이 관계대명사의 종류표는 좀 자주 보셔서 눈에 발라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which랑 뭐 that은 주격이랑 목적격이 똑같지만요. who는 주격과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소유격도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여러 번 봐서 이 표는 절대 까먹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계대명사의 생김새와 그리고 종류에 대해서 봤으니까 예문을 가지고 바로 연습해 볼게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내가 책을 샀어. 그건 지루했어. 근데 평소에 이렇게 친구한테 말할 때 그 두 문장으로 끊어가지고 좀 분절적으로 말하진 않잖아요. 나 책을 샀는데 좀 지루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주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알기 전이었다면 요 두 문장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뭘 썼을까요? 그쵸. 동사를 품은 각각의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장치, 접속사를 썼을 거예요. 그럼 접속사를 써서 일단 원초적으로 예문을 다시 바꿔볼까요? 짜라란 이렇게 되겠죠. I bought a book and it was boring. 이렇게 접속사를 써서 합법적으로 각각의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쉽다 이거지. 왜냐면 and it 두 단어나 되잖아요. 이거를 조금 한 단어로 좀 더 깔쌈하게 좀 그럴싸하게 바꿀 수 없나?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그럼 우리 앞에서 관계대명사의 종류와 관계대명사의 구조 그리고 명사에 따라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웠으니까 이 예문을 가지고 한번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바꿔볼게요. I bought a book. 이 다음에 들어가면 좋을 관계대명사가 뭘까요, 여러분? 그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대명사는 what을 제외하고는 앞에 나오는 명사 즉 선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면 앞에 나오는 명사가 제일 중요하겠네. 이 앞에 지금 명사가 뭐예요? A book. A book이잖아요. A book. 책은 사물이죠. 사물. 그러면 사물 선행사를 받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배웠지? which나 that. which나 that 중에서 하나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저는 일단 that을 써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뒤에 문장을 보니까 이 안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뭐가 없죠? 주어가 없네. 지금 was가 바로 나왔잖아요. 주어가 없네. 주어가. 그럼 여기다 뭘 써줘야 된다?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된다. 근데 that은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that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요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형용사적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실 여러분 I bought a book에서 문장은 끝났어요. 완전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I가 주어고 bought가 동사고 a book이 목적어로 완전한 문장이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등생물이기 때문에 이 a book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붙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관계대명사 절이다. 이 관계대명사 절이 앞에 있는 요 book, a book을 꾸며줌으로써 형용사적 기능을 하고 있구나. 아시겠죠? 자, 우리 아쉬우니까 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는 먹었어. The chocolate. 초콜릿을. 여기서 이미 문장이 끝난 거예요.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 I ate 동사 the chocolate. 목적어 끝. 완벽한 문장으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이 초콜릿에 대해서 뭔가 MSG를 좀 추가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고 싶은 거야. 이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고 그녀가 나한테 준 초콜릿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관계대명사를 넣는 거예요. 자, 보니까 지금 앞에 나오는 명사를 먼저 보라 그랬어. 관계대명사를 쓰기 전에. 명사를 보니까 the chocolate. 얘도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요? 사물이잖아요. 사물. 아, 그러면 얘도 which나 that 중에서 하나 쓰면 되겠다. 근데 격을 따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안을 또 분해를 해보자. 그랬을 때 she, 주어, gave, 동사, me, 목적어. 완벽한데요? 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요 gave는요. 원형이 뭐죠? give잖아요, give. give는 아주 대표적인 사형식 수여동사란 말이에요. 사형식 수여동사는 목적어가 몇 개죠? 그죠? 2개죠. 근데 지금 얘는 목적어 딱 하나만 나온 거예요. me. 간접 목적어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접 목적어가 하나 빠져 있는 거죠. 그 직접 목적어가 바로 이 the chocolate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 하나가 좀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1 불완전 구조가 맞다. 그럼 얘는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되겠네.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떻게 생겼었더라? 그 표를 떠올리시고 which도 마찬가지로 that이랑 똑같이 주격이랑 목적격이랑 생김새는 다름이 없구나 하시고 여기다가 which
써주시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the chocolate을 수식하면서 어떤 초콜릿이냐면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그녀가 나한테 줬던 초콜릿이다. 그걸 내가 먹었다 라고 문장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까지 배운 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체크포인트 몇 가지만 조금 찝어놓고 갈게요. 일단은 관계대명사는 what을 제외하고는 다 형용사적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꾸며줄 대상, 즉 명사, 선행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명사, 선행사의 중심을 맞춰놓고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 걔가 어떤 종류의 애인지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식하려는 명사,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동물인지를 먼저 체크를 한다. 사람이면 who 계열을 쓰면 된다고 했고, 사물이나 동물이면 뭐 대시나 which 같은 거를 쓰면 된다고 했다. 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대명사 절 안을 분해한다.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대명사 절 안에 어떤 성분이 하나 없어야 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을 빼고는. 그래서 그걸 파악하고 격을 맞춰서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한다.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 절 안을 들여다봤더니 명사로 시작하고 뒤가 완전한 구조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완벽하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주자 하고 그 격에 맞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관계대명사 절 안을 봤더니 주어가 없어.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절 안을 봤더니 목적어가 없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맞춤형으로 여러분이 격을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수식하려는 명사, 즉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절 안에 동사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수일치가 맞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자, 예문 다시 가볼게요. 아까 봤던 예문 조금 깔끔하게 지워볼게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I bought a book that 다음에 wer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당연히 틀렸죠. 그쵸? 왜냐면 이 that 이하는 지금 뭘 꾸미는 거예요? a book을 꾸미는 거잖아요. a book. 그러면 포커스를 다 이 a book에다가 맞춰줘야 돼. 포커스를 앞에 나오는 내가 이 관계대명사, 전지적 관계대명사 시점에서 내가 수식하려는 명사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이 월이 웬 말이냐 이거죠. 수일치가 지금 틀렸잖아요. 왜냐면 a book. 관사까지 써가면서 나는 3인칭 단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뒤에 복수동사 써줄 순 없죠. 그죠? 얘랑 짝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뭐 수일치를 자세히 안 보고 뭐 대충 풀다 보면 틀리기 딱 쉽상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함정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관계대명사가 수식하고자 하는 명사,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절 안의 동사의 수일치가 맞는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된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배웠던 체크포인트고요. 이제 제가 논외로 빼놨던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관계대명사 what은요,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항상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명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 따위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얘는 뭐 who나 that이나 which처럼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뭐 그런 시다바리 역할을 하지 않아요. 워낙 잘나시고 워낙 독보적이신 분이세요, 이분은. 왜냐면 자기가 너무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한 자리 하는 걸 하지 뭐 누구를 꾸며주고 치장해주고 그런 걸 하실 급이 아니세요. another class세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명사 없다. 만약에 관계대명사 what이 나오고 문제에 앞에 명사 선행사가 있다. 그러면 이거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예문을 봅시다. I don't know. 나는 몰라요. 뭘요? 이 I don't know. No, don't know. no는 완전 삼형식 타동사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적어, 이 know의 목적어 역할을 what,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what 관계대명사 절이 그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뭐를? What you think. 너가 생각하는 것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대명사 what은요, 여러분이 해석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옛날부터 뭐 배우셨겠지만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런 애들은 다 명사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은 예외적으로 얘만 who나 which랑 that이랑 다르게 유별나게 얘만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거 꼭꼭꼭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이 포인트, 앞에 선행사 취하지 않는다는 거. 사실 얘가 선행사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조금 깊이 들어가면요, 이 관계대명사 what 안에 이미 내 안에 선행사가 있는 거예요. the thing이라는
선행사가 이미 지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은 그냥 문제만 잘 풀면 되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적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지 앞에 명사를 취해서 선행사를 취해서 꾸며주고 하진 않는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조금 더 할 말이 있어서 관계대명사 that은 제가 쿨해서 좋아하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앞에 오는 뭐 명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신경 안 쓰고 다 받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아이인데 얘가 또 가리는 게 있어요. 가리는 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얘는 콤마 뒤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도 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that은 콤마 뒤에 못 쓰고 전치사 뒤에 못 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콤마라는 건요. 여기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어떤 문법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관계대명사를 붙여서 앞문장이랑 붙여서 쭈루루 쓰는 게 아니라 한 템포 쉬고 한번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뉘앙스적인 차이도 있어요. 예를 들어 She has a brother who is chef 이렇게 하면 그녀는 요리사인 오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녀한테는 요리사인 오빠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판사인 오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의사인 오빠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둘째, 셋째 오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 문장을 이렇게 쓴다. She has a brother, who is chef. 이렇게 쓰면 그녀한테는 형이 왜 자꾸 형이래. 남잔가? 그녀한테는 오빠가 요리사인 오빠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녀한테는 요리사인 오빠 딱 한 명뿐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뉘앙스적인 차이를 얘기하고 싶을 때 이 콤마를 사용해서 계속적 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원어민들한테는 좀 와닿는데 우리나라 토종 한국인들한테는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상식적인 내용으로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관계대명사 that은 콤마 뒤에 못 쓰고 전치사 뒤에도 못 쓴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는 걸로. 암기. 근데 주의할 점이 또 있죠.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 뒤에 못 오는데요. 접속사 that은 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In that, except that. in 이거 전치사니까 이 that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except 이거 전치사니까 that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외우세요. 그냥 in that. 많이 나오는 거니까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될 때는 요 that이 접속사예요. 그래서 통째로 in that은 접속사다. in that은 접속사. 뭐뭐라는 점에서. 그리고 except that도 그냥 통째로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뜻의 접속사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구조의 절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얘는 불완전 구조가 아니라 완전한 떡볶이 왔다. 완전한 구조의 절이 옵니다. 관계대명사 대신 당연히 -1 불완전 구조가 와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져요, 당연히. 근데 관계대명사 파트는 특히 여러분이 많은 예제를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할수록 엄청 쉬워지는 파트예요. 이거를 여러분 실생활에서 직접 영작도 많이 해보시고요. 말을 할 때도 이걸 활용해서 말을 하시다 보면 이 관계대명사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만큼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문법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정복할 수 있으니까 꼭 연습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법 혹은 다른 내용의 컨텐츠로 다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빠잉.